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힘이 없어서 난간을 꼭 잡게 되시죠. 앉았다가 일어설 때도 소리가 나면서 누군가의 손을 빌리고 싶어집니다.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는 것도 예전만큼 쉽지 않고 병뚜껑을 열 때도 손목에 힘이 없어 몇 번씩 시도하게 됩니다. 가방은 무거워서 들기 힘들고 리모컨 버튼을 누르는 것도 한 번에 잘 안 됩니다. 수건을 짤 때도 예전처럼 짜지지 않아서 힘이 빠지죠. 혹시 이런 경험 하나라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히 힘이 빠지는 거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증상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단백질 섭취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만약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두부보다 저렴하고 계란보다도 흡수율이 높은 바다의 선물 5가지를 알게 되실 뿐만 아니라 10년 전의 근육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실천 방법까지 모두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방법이 복잡하지 않고 아주 현실적이며 누구나 당장 오늘 저녁 식사부터 시작할 수 있는 변화라는 점입니다. 병원에 가도 원인을 찾을 수 없었던 그 피로함,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 자꾸만 반복되는 쥐내림이 단백질 부족에서 시작될 수 있다면요? 이제 포기하지 마세요. 내 몸은 나이가 들어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단, 올바른 방식으로 오늘 그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 보시죠. 그렇다면 왜 우리 몸에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걸까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만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중요한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근육 감소증, 즉 근육이 서서히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이 근육 감소증은 생각보다 훨씬 일찍 시작됩니다. 보통 30세부터 해마다 1%씩 근육량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60세가 넘으면 그 속도가 2~3배로 빨라져서 매년 3%씩 감소합니다. 10년이면 무려 30%의 근육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우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서 예전보다 덜 먹어도 살이 쉽게 찌고 피로도 훨씬 빨리 찾아옵니다. 균형 감각도 약해져서 평소보다 자주 넘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골절이나 부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더 무서운 건 근육이 줄어들수록 몸을 움직이는 것이 더 힘들어지고 움직이지 않게 되면 또 근육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면역력도 약해져서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밤에 쥐가 자주 나는 증상, 아침에 일어나기 어려운 몸 상태, 쉽게 지치는 일상도 사실은 모두 근육 부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드릴 단백질의 올바른 섭취 방법. 그 중에서도 우리 몸에 맞는 생선 단백질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왜 생선 단백질이 특히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백질 정보 중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고기도 먹고 계란도 챙겨 먹는데 왜 자꾸 기력이 떨어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먹는다고 해서 모두 내 몸에 흡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고기 한 점, 계란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0세를 넘어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몸의 소화 효소는 점점 줄어들고 단백질을 분해해서 흡수하는 능력도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젊을 때는 다 흡수되지만 지금은 그 절반도 몸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빠져나가 버리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2배로 먹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소화도 부담스럽고 오히려 몸에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더 똑똑하게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백질 중에서도 흡수율이 높고 우리 몸에 잘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해답이 바로 생선 단백질입니다.
생선 단백질은 소화가 훨씬 쉽고 체내 흡수율도 높으며 필수 아미노산의 구성도 완벽에 가깝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생선을 주된 단백질원으로 섭취해왔기 때문에 유전적으로도 생선 단백질 소화에 더 잘 적응된 체질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게다가 생선에는 타우린, 크레아틴, 오메가3 지방산이 자연스럽게 함께 들어있어 근육 회복과 면역력 증진에도 효과적입니다. 단순히 단백질만이 아니라 노화로 인해 약해진 몸을 전반적으로 도와주는 요소들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생선을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은지, 어떤 생선이 가장 효과적인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선 좋다는 건 알지만 나는 이미 고기랑 계란으로 단백질 챙기고 있으니 괜찮아. 하지만 정말 괜찮을까요? 이제는 조금 더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믿고 있던 단백질 식품들이 과연 우리 나이에 맞는 최선의 선택인지 말입니다. 예를 들어 삼겹살 한 접시를 드시고 오늘 단백질은 충분히 먹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실제로 삼겹살 100끼에는 단백질이 약 17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포화지방이 많아 염증을 유발하고 근육 회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즉, 단백질을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몸에 부담을 주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계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란 하나에는 약 6끼의 단백질이 들어있지만 하루에 한두 개 정도만 드신다면 하루 필요량인 60, 70지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계란의 단백질은 흡수율이 높은 편이지만 양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보충용으로만 적합합니다. 닭가슴살은 어떨까요? 단백질 함량은 높지만 나이가 들면 질긴 식감 때문에 씹기도 어렵고 소화도 잘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좋은 단백질을 먹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흡수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음식의 양이 아니라 질과 흡수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의 위와 장이 약해진 지금 부드럽고 소화 잘 되는 생선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부터는 바로 그 생선들 중에서도 특히 추천드릴 만한 5가지 생선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생선들은 비싸지 않고 구하기 쉽고 무엇보다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을 가장 효율적으로 채워주는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선들이 우리 몸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냉동실 안에 이미 들어있는 너무도 익숙한 생선들이 사실은 건강의 열쇠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 생선은 조기입니다. 조기 한 마리에는 약 25개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란 4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조기는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쉽게 잡히는 생선으로 가격도 부담 없고 맛도 부드러워 어르신들께 특히 잘 맞습니다. 조기에는 단백질 외에도 비타민 A와 D가 풍부하며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D 덕분에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특히 무릎 통증이 잦은 분들께는 조기에 포함된 콜라겐 성분이 관절을 보호하고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조기를 구울 때는 중불에서 천천히 구워야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게 익습니다. 무와 함께 찐 조기찜도 좋은 선택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생선은 갈치입니다. 갈치는 김치찌개나 조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하기 쉬워서 많은 가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생선입니다. 100당 약 18개 단백질이 들어있어 하루 단백질 필요량의 절반을 한 토막으로도 채울 수 있습니다. 갈치는 특히 소화가 쉬워 치아나 위장이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셀레늄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세포 노화 예방과 면역력 향상에도 효과적입니다. 생강이나 무와 함께 조리하면 갈치 특유의 비린 맛을 줄이고 소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생선은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아주 강력한 건강식품인 미꾸라지입니다. 미꾸라지 100기에는 약 20기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칼슘 함량이 높아 골다공증 예방에 좋습니다. 예로부터 기력 회복과 스태미나 보강에 뛰어난 식재료로 알려져 있으며 피로하거나 무릎이 아픈 어르신들께 특히 권해드립니다. 미꾸라지에는 콘드로이틴과 아연, 비타민 A가 풍부해 관절 연골 보호와 상처 회복, 시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쌀뜨물에 푼 미꾸라지를 압력솥에 푹 끓여 만든 추어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에도 좋아서 계절에 상관없이 사랑받는 보양식입니다. 지금 소개한 3가지 생선만 잘 챙겨 드셔도 단백질 섭취의 절반 이상을 아주 건강하고 안전하게 채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2가지 생선은 작지만 강력한 영양 폭탄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생선도 훌륭하지만 이제 소개해드릴 2가지 생선은 작지만 강력한 영양소를 품은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꾸준히 챙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4번째 생선은 바로 북어, 즉 명태를 말린 것입니다. 북어는 단백질 함량이 무려 100당 79개 달해 계란 13개 분량과 맞먹습니다. 더욱이 콜레스테롤 함량이 거의 없어 혈압이나 혈관 질환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도 안심할 수 있는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북어에 들어있는 메티오닌 성분은 간 해독을 도와주고 타우린은 피로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술 마신 다음 날 북어국이 생각나는 이유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나트륨이 적고 소화도 쉬워 위가 약한 분들께도 부담 없이 좋은 식재료입니다. 요리할 때는 미지근한 물에 30분 정도 불린 뒤 미역이나 콩나물과 함께 끓이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쌀뜨물로 불리면 비린맛도 줄어들고 단백질 흡수율도 올라간다는 꿀팁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 5번째 생선은 멸치입니다. 작다고 무시하면 큰 오산입니다. 멸치 100기에는 약 72개 단백질이 들어있고 칼슘, 마그네슘, 철분 등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여 바다의 종합 비타민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특히 멸치는 우유보다도 높은 칼슘 함량을 자랑하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이나 뼈 건강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EPA와 DHA 같은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 뇌 건강, 기억력,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반찬으로 자주 등장하는 멸치볶음은 물론 멸치국수, 멸치구이 등 다양한 형태로 즐길 수 있고 간편하게 보관하고 조리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단, 나트륨 함량이 높은 편이므로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하며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어떤 생선을 먹어야 하는지 아셨다면 이 생선들을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되는지도 아셔야겠죠. 아무리 좋은 단백질이라도 잘못된 식습관과 함께하면 흡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백질 섭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섭취 타이밍과 조합입니다. 특히 우리 몸은 한 번에 많은 양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3끼로 나누어 20, 30g씩 골고루 나눠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조기구이와 된장국, 점심엔 갈치조림과 멸치볶음, 저녁에는 추어탕과 현미밥으로 구성된 식사는 하루 단백질 권장량을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는 이상적인 식단입니다. 여기에 건강한 지방인 들기름이나 참기름, 그리고 김치 같은 발효식품을 함께 곁들이면 흡수율은 더 높아지고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생선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그 효과를 결정짓는 열쇠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이걸 어떻게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단순하지만 현실적인 4주 식단 변화 계획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주에는 아침 식사부터 바꿔보세요. 흰쌀밥 대신 현미밥, 그리고 조기구이 한 마리와 된장국. 이렇게만 바꿔도 단백질 섭취량은
하루 기준의 절반 가까이 채워집니다. 둘째 주에는 점심 식사에 갈치조림이나 멸치볶음을 추가해 보세요. 여기에 보리밥을 함께 드신다면 소화에도 좋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주에는 미꾸라지 추어탕을 일주일에 두세 번 드셔보세요. 몸이 따뜻해지고 무릎 통증이 덜해지는 걸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넷째 주에는 북어국과 멸치볶음을 저녁 식사에 넣어보세요. 반찬은 최대한 짜지 않게 하고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조금 곁들여 보세요. 이렇게 한 달만 꾸준히 드시면 어느 순간 잠이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날 때 덜 피곤하며 무엇보다 기력이 돌아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별한 건강식품이나 비싼 보조제가 아니라 익숙한 음식 속에서 충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실천이 있습니다. 바로 가벼운 운동과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매일 30분 정도 산책을 하거나 집에서 스트레칭만 해도 근육이 단백질을 더 잘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 대사에는 물이 꼭 필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물 한 잔, 하루 8잔 정도만 꾸준히 지켜도 몸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 하고 말아버리면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한 달, 석 달만 계속해 보세요. 그 변화를 분명히 느끼게 되실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내년 이맘때 계단을 힘차게 오르고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다니고 병원 대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는 나. 그 시작은 오늘 저녁 생선 한 마리에서부터 가능합니다.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올릴 첫 번째 생선은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건강한 노후의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생선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2배로 높아지는 숨은 조합 음식들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꼭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떠오른 질문이나 나만의 실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 함께 응원하겠습니다.